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사교육에 대한 그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졌죠. 우리나라는 뭐 유독 교육열이 높은 국가로 또 상당히 좀 유명한데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국장 이씨 여기에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교육, 사교육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사교육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학종. 저희 때는 사실 학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네. 의미하는 거죠. 이 학종과 이제 불수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입 관련돼서 이 불안정성 계속적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바뀌고 이런 불안정한 이 대입 제도가 교육비 상승을 이끌고 그게 이제 교육의 양극화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게 된 취지 자체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로 문제풀이 지시감기 교육으로 이렇게 점철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학습기게 만드는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렇게 쭉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좀 학교 교육의 수업을 문제풀이에서 좀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으로 좀 바꾸자라는 취지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정규 교과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꾸 비교과 활동을 과도하게 반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사교육이라든지 부모의 환경에 따라서 좀 불평등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된 측면들이 있어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고교 내신이 입시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교육비가 2016년부터 좀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뭐 2, 3, 4천 원 오르던 것이 2016년 사교육비부터는 10,000원 이상으로 대폭 오르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수능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신 비중이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폭증했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좀 쉬운 수능 기조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수능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좀 줄어드나 이런 상황이 보였지만 최근에 2016학년도 수능부터 불수능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고교 내신 사교육에 또 수능 사교육까지 불붙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입제도를 결정한 때 교육부에서 수능 정시 전형을 기존보다 30% 이상으로 좀 확대하겠다 이런 제도 결정을 하면서 더 시장이 커진 경향성이 이번 사교육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19,000원이 오르는 좀 폭증 대란으로 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교육 시장이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저도 이제 깜짝 놀라게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세종과학고에 간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과외를 받고, 그게 그 좋은 학교에 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서울대 의대에 간 친구들도 학원 수강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좀 높은 경쟁률이 좀 높은 그 과에 진학을 할 수 있고 이게 끝이 없구나.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게 정말 끝이 없구나.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의 그 서열화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사교육의 해법이 바로 이 대학 서열화의 타파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어려운 문제고 이해관계자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부터가 사실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보다 보면 진학이라든지 입시 경쟁에 있습니다. 근데 왜 입시 경쟁 때문에 사교육을 이용하느냐를 파악해 보면 기본적으로 좀 취업 시장에서 학력 학벌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인식 조사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사회가 취업 시장에서의 임금 간 격차 또 지난 하나은행 금융권 비리라든지 여러 채용 비리에서 나타났던 학력 학벌이 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큰
교육력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로 서열화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는 대학의 교육력보다는 선발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교육의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점수 위주로 줄을 세워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기대게 된다라면 이런 고등교육열도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의 대입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정책보다는 어느 일정 정도의 뭐 수능 등급이라든지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떤 좀 선발을 보장한다라든지 또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학위제라든지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라든지 공영형 사립대학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이미 정부가 공약은 해놨는데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더 전망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네, 맞습니다.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그 활동을 계속 하고 네네. 계시는 거죠. 네네. 이런 걸 알리고 네. 이 정부에. 그래서 가장 좀 기본적으로는 채용 시장에서 학력 학벌로 좀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이런 비리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 인식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채용 시장에서 학력 학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좀 법안으로 발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5명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빨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서둘러 법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교육비가 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상당히 심각하구나 봤는데 금액이 29만 원? 네네.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비싼 학원들이 많다고 알고 네네. 있는데 좀 축소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표본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 네. 때문에 좀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것도 이런 그러니까 조사할 때도 설문조사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학생 축소해서 학부모 표본조사인데요. 그래서 좀 낮게 나오는 경향성은 있지만 2007년부터 조사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릅니다. 일단 항목의 어떤 추이라든지 왜 교육을 받는 사교육비가 오르는지 이런 요인 파악에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중학생을 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한 과목 정도씩 보내는 게 대부분인데 네. 영수 한 과목에서 2과목만 보내더라도 사교육비가 보통 한 55만에서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로 나온 금액 29만 1천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네. 아닌가. 학부모님들은 29만 1천 원만 썼어도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 좀 현실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힘을 또 써오셨잖아요. 네네. 좀 성과가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달라져야 될지 또 활동 계획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제도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과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을 놓고 지금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좀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입제도만 밖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채용 시장에서 학력 학벌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 마련을 위해 뭐 여러 가지 대중운동이라든지 또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들을 좀 진행 중이고요. 당장 또 지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그러면 먼 미래에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마음 졸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여러 교육 과정의 문제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 교육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캠페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활동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국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제의 정답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었습니다. 이시영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죠.
공교육비 이외에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자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그 문제입니다. 너무도 쉽죠? 오늘 또 이야기가 됐던 그 주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화면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 달아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